트럼프 대통령은 마가 운동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부통령 JD 벤스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를 모두 거론하며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벤스는 여론조사에서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루비오는 그와 경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루비오는 과거 트럼프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핵심 참모로 자리 잡았으며 안보와 외교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벤스는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 지원, 자금 모금, 논란이 되는 세제 지출 법안 홍보 등 폭넓은 정치 활동을 통해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두 사람 모두와 긴밀히 협력하며 차기 지도자를 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다른 공화당 인사들도 잠재 후보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증가율이 대폭 하향 수정된 발표 이후 노동통계국이 데이터를 정치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국장 에리카 맥켄타퍼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BLS는 경제지표 수집과 통계를 담당하는 비정치적 기관이지만 인력 부족, 구식 조사 방식,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운영과 데이터 품질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 응답률 하락과 데이터 수집 지연으로 인해 월간 고용 통계 초기 수치는 점점 더 가늠치에 가까워지고 수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BLS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 현대화와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조사 인력 부재로 현장 가격 확인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통계 시스템이 100년 동안 경제 분석의 기반 역할을 해왔다며 신뢰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지원과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을 우려해 미러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와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휴전이 협상의 첫 단계가 되어야 하며 영토 교환은 현 전선의 기초에 상호적이어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보장이 필수라는 레드라인을 강조하려 합니다. 유럽 측은 트럼프가 푸틴과의 8월 15일 알래스카 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포함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휴전 제한을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며 전쟁을 지속할 것을 우려하며 미국이 유럽 자금으로 무제한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는 푸틴이 압박에만 반응한다고 강조하며 트럼프에게 제재 강화를 촉구했고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경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이루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들에 대한 제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했지만 푸틴과의 회담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푸틴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빠르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전쟁을 중단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푸틴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푸틴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지배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길 원하며 유럽과 우크라이나는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휴전 협상을 통해 자신의 외교적 브랜드를 굳히길 원하지만 푸틴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년간의 개발 끝에 최신이자 가장 강력한 AI 모델인 GPT-5를 공개했으며 이는 박사급 전문가처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GPT-5는 간단한 영어 명령어만으로도 복잡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으며 실제 데모에서 300줄 이상의 코드를 몇 분 만에 작성했습니다. 이 모델은 무료로 제공되며 유료 사용자는 더 높은 사용 한도와 향상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 및 기업 고객은 일주일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T-5는 향상된 추론 능력과 편향 및 유해 행동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통해 이전 모델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기업 고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오픈 AI는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주식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급격한 매출 증가와 함께 치열한 AI 경쟁 속에서도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서해 위성 발사장의 시설을 확장하고 대형 로켓 부품을 해상으로 빠르게 수송하기 위한 새 항만을 건설 중입니다.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정찰 위성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장기적인 군사 역량에 중대한 이익이 됩니다. 위성 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위성 발사 시설 외에도 새로운 건물, 철도, 로켓 조립 센터를 짓고 있으며 러시아 기술자들이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첫 번째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렸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고해상도 이미지 확보를 위해 다수의 첩보 위성이 필요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적용해 향후 더 많은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려 준비 중이며 다음 발사는 가까워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원산 갈마 해안 리조트를 외국 관광객에게 처음 개방했으며 현재는 러시아인만 입장이 허용되는 제한적 관광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첫 러시아 관광객 13명은 리조트에서 무료 제트스키, 빠른 맞춤형 서비스, 고급 음식 등을 경험했지만 해변과 시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리조트는 김정은이 북한의 현대적이고 부유한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건설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관광객들은 여행 중 열차 이동, 미숙한 서비스, 문화적 차이 등 일부 불편을 겪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문객 중 일부는 북한의 화성 17형 미사일 모형 약 465달러를 기념품으로 구매했고,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연준은 이번 주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제롬 파월 의장은 9월 회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가계 자산 증가로 유지될 수 있지만 소비 둔화와 노동시장 약화 징후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억제하고자 하며 성급한 금리 인하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되레 정책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이미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해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파월은 아직 전반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보았습니다. 관세 등 외부 요인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향후 몇 달간 물가 및 고용 지표를 면밀히 관찰하며 신중하게 다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막 졸업한 대학생 대신 AI를 활용해 기존의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신입사원 채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AI의 발전은 기존에도 진행 중이던 신입 채용 축소 추세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백엔드나 반복 업무 중심의 직무는 자동화에 취약해 실직 위험이 크며 기업들은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소통이 필요한 직무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신입 직원들에게 단순 업무를 시키는 대신 멘토링과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요구되는 역량 수준이 높아져 졸업생들의 적응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졸업생들이 전통적인 커리어 경로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경험을 쌓고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FBI는 수천 명의 북한 해커들이 미국인의 신분을 도용해 원격 근무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암호화폐 절도 행위, 그리고 영화 슈퍼배드 시리즈에 나오는 미니언 캐릭터에 대한 집착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입니다. 보안 연구원들은 미니언 그루 등의 캐릭터가 자주 사용되는 SNS 프로필, 이메일, 깃허브 계정 등을 북한 연계자 식별 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루데브325라는 이름을 사용한 한 북한 해커는 한 회사에서 해고된 뒤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먼처블스에서 6,200만 달러 이상을 훔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력들이 단순히 미니언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일 수도 있다고 보며 북한의 미국 노동시장 침투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을 위한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칩은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로봇, AI 데이터 센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계약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삼성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수행되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계약 발표 후 삼성전자 주가는 6.8% 급등하며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테슬라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은 이번 계약을 통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삼성의 2024년 전체 매출의 약 7.6%에 해당하며 2033년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향후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2025년 기준 미국 TV 시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랫폼으로 디즈니 등 전통 미디어를 제치고 하루 평균 10억 시간 이상 시청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거실 시청자들을 겨냥해 더 길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이는 광고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TV 앱을 넷플릭스처럼 개선하며 맞춤형 콘텐츠, 연속 재생 기능 등을 추가해 사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굿 미세컬 모닝, 핫 윈즈 같은 프로그램은 TV를 통해 더 많이 시청되고 있으며 긴 영상에 대한 수요 증가로 크리에이터들도 장편 콘텐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NFL 경기 중계권을 비롯한 스포츠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기존 방송사가 유튜브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상황입니다. 슈퍼페이크 명품 가방은 겉보기엔 정품과 거의 구별이 불가능하며 가격은 수백에서 수천 달러로 진품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젊은 소비자, 특히 G세대는 명품 브랜드의 과도한 가격 책정에 회의적이며 슈퍼페이크를 일종의 반항 또는 똑똑한 소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슈퍼페이크 유통은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 암호화된 채널과 인플루언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진품 제조 공정 유출 또는 정품 분해를 통해 제작됩니다. 위조품 감별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일부 리세일 업체는 엑스레이나 금속 분석 장비까지 도입해 진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들은 현재로선 슈퍼페이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제한적인 예산으로 대응 중이며 일부는 위조품 소비자를 미래의 잠재 고객으로 여기기도 합니다.